재미와 의미가 공존하는 생활의 별책 프로 책 이게 뭐라고. 안녕하세요. 남들이 궁금한 게 뭔지 궁금한 요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안 궁금한 게 궁금한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요조의 시시때때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는 송재학 시인의 슬프다 풀끝에 이슬이라고 하는 시집 가운데에서 그때 너는 바다로 들어갔다. 그때 너는 무엇이었느냐 라고 하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때 너는 바다로 들어갔다. 그때 너는 무엇이었느냐. 저녁의 뻘로 귀알질하면서 바다의 얼굴은 뭉개어졌다. 분명한 이목구비가 없기에 느린 파도는 머리칼을 밀고 간다. 독백이 있어야 할 자리마다 집어등이 차례차례 켜진다. 그때 너는 되돌아 보았느냐. 뻘이란 뻘 모두 사춘기인 것을. 바다가 먼 바다를 끌어당기듯 어둠이 어둠을 받아 적는 것도 보았다. 그때 너는 너를 끄집어내어 헹구었느냐. 바다는 바다의 모서리마저 점자처럼 더듬거린다. 희고 검은 종소리가 물고기 떼처럼 육체를 통과했다. 물결이 멈춘 점토판 위에서 너는 무엇이고자 했느냐. 담금질이 계속되는 부글거리는 물속, 거꾸로 매달린 수많은 눈동자. 바다의 얼굴은 파도 아래 온전했다. 그때 너는 금간 얼굴을 들었다. 잘 들었습니다. 이 시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제목이 다 하네요. 그때 너는 바다로 들어갔다. 그때 너는 무엇이었느냐. 이 두 문장이 이 시의 제목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설명을 하면 되게 안 되는 그런... 네, 그냥 이거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듣고 그냥 책을 읽게 되면은 이 시가 약간 자연스럽게 네. 이해되는 그런 네. 느낌의 시였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되게 이 시집 자체도 굉장히 신기한데요. 네. 제가 사실은 이 시집을 좀 예전에 사놓고 네. 계속 시시때때 소개를 못 드렸어요. 시가 조금 그동안 저희가 다뤘던 어떤 책들하고도 잘 묻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네. 근데 오늘은 정말 딱 맞아 떨어지는 데다가 이 시집 자체도 굉장히 독특하게 만들어진 시인데요. 네. 그 1935년에 딱지본이라고 하는 책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딱지본이요? 네네. 1935년에 딱지본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던가 봐요. 네. 근데 이제 그 딱지본에 그 미남자의 루라고 하는 그런 딱지본 안에 이제 일제 강점기에 진명이라고 하는 시인의 이야기를 이 시인이 보고 네. 이 시집을 이제 굉장히 참고해서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문학 작품이 또 다른 문학 작품을 만들게 된 것이죠. 신기하다. 지금 저희는 물 만난 물고기와 항해 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앨범이 또 책이 되는 네.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책도 그렇게 만들어진, 말하자면 비슷하게 역자면.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시를 읽으려고 그동안 이 시가 다른 책과 안 묻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이 작품 성격도 그렇고 이 시의 제목도 그렇고 아주 딱 굉장히 딱 맞는 그런 시를 들었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것을 지켜나가는 것의 의미와 빛나는 삶의 순간을 담은 소설이죠. 물 만난 물고기를 쓰신 이찬혁 작가님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부 때 굉장히 재미나게 이야기를 했는데 2부에서도 이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좋고 이게 다른 시간대에 이제 방영이 되는 거죠. 네, 네. 하루 뒤에. 네, 하루 뒤에. 네. 네, 그럼 오늘도 오늘도 우리 이렇게 두 번째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찬혁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1부에서 예고했던 대로 이제 예술가 소설로서 또 이제 뭐 어떻게 음악 작업하시는 분 두 분과 저 이제 소설 쓰는 사람과 한번 이렇게 좀 그런 얘기들 한번 약간 다른 때 이런 얘기하면 특히 이제 술 마시다 얘기하면 얘기가 되게 추적추적해지고 맞아요. 그런데 맨정신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떨 때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이런 고민 안 하면 안 되는데 싶기도 한데 저는 읽으면서 되게 제가 반성하는 느낌이기도 했어요.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술가 예술에 대해서. 네. 물 만난 물고기라는 책은 일단 겉에서 크게 보자면 선의와 해야의 이제 사랑 이야기처럼 보여지는 네. 그런 소설이겠지만 그 아래로 보면 정말 예술에 대한 깊은 고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네. 그런 소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제 장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술자리 얘기를 했는데 이게 술자리에서 타이밍 안 좋게 나오면 그보다 오글거릴 수가 없어요. 막, 장 작가 예술이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렇죠. 문학이 뭐야? 뭐 이러면 그 대꾸 술이나 마셔 뭐 이런 맞아요. 그렇게 가는데 제가 이렇게 맨정신으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술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뭐 이렇게 그냥 유주님 먼저 한번. 근데 그게 네. 되게 정의할 수 없죠. 사실 네. 그걸 뭐 통달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술은 끊임없이 깨달아가는 거고 이제 좀 그런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뭔가 정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책 속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하는 것들이 이 캐릭터라서 좀 가능한 게 아닌가. 제가 네. 어디 나가서 뭐 예술은 이런 건 것 같습니다 라고 하긴 나이도 너무 어리고 아직 경험한 것도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책 속의 주인공들을 통해서 이 말을 했죠. 저라고 네. 생각하시면 조금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네. 찬혁 작가님은 예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네. 제가 생각하는 예술 이제 여기서 다 뭐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어렵네요. 이거는 제가 좀 배워야겠죠.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떠넘기기. 와, 우리 다 떠넘기기 서로 지금 떠넘기기 하고 이게 있어요. 네. 술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술이 들어가면 네. 지금 막 지금 너도 나도 막 말하겠다고 막 네.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예술은 말이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술이 안 들어가서 약간 그 형님 저기, 먼저 아우 네. 먼저 이러고 네. 진짜 그 예술을 얘기할 때 네. 이게 찬혁 작가님은 술을 안 드셔서 네. 좀 그렇긴 한데요. 정말로 이게 술하고 예술을 논하는 것하고 너무 이게 유착 관계가 너무 그게 심한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정말 예술하는 사람들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술을 얼큰한 상태에서 예술이 뭔지 막 자기 주장 펼치고 가끔은 싸우고 저도 막 20대 때 얘기지만 술 먹다가 갑자기 다른 자리에서 술 먹던 음악하던 동료가 와가지고 갑자기 저도 취했고 그 친구도 취한 상태에서 네. 다른 데에서 취해서 와가지고 야, 넌 네가 하는 거 음악이라고 생각해? 이러는 거 갑자기 갑자기 그것도 굉장히 진짜요? 홍상수 닭갈비집이었거든요. 네. 북적북적한 데였는데 네. 갑자기 막 오더니 웬일이야 이러고 웬일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네가 하는 거 음악이라고 생각해? 이러는 거 갑자기 본인이 취해가지고 와가지고요. 네. 정말. 그래서 막 저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취한 상태였으니까 더 이제 욱하게 되고 네. 그래서 막
네가 그런 말을 할 질문을 나한테 할 그게 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싸웠던 와우. 기억이 나요. 아, 정말 그 온갖 베리에이션들 막 떠올라요. 막 그런 거 하면 뭐 답변도 막 몇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아니 난 그냥 뭐 엔터테인먼트 하고 있지 뭐 이런 뭐 그런 나 답변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데. 예술 뭐 예술이야 그냥 엔터테인먼트지 뭐 이러면서 돈이야 돈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 하도 싫어가지고 언젠가부터 그 질문을 이제 안 던지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저의 자기 변명은 뭐냐면 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목적이 있잖아요. 네. 더 인간적으로 살기 위해서인데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 너무 오래 생각하면 목적을 까먹는 것 같고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도 던지면 결국 내가 원하는 건 그 답이 아니라 예술을 더 잘하고 싶은 게 저의 그쵸. 목적인데 예, 질문을 까먹는 것 같아가지고 언젠가부터 그냥 피하고 뭐 예술이란 무엇이야 하면 이제 떠넘기고 글쎄요 뭘까요? 막 네. 뭐 술인가? 술의 종류인가? 근데 네. 그렇게 되는 게 뭐 저는 이제 술을 안 먹어서 그 잘 모르겠지만 그게 제가 마냥 뭐 예술은 예술이고 뭐고 그냥 엔터테인먼트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냥 그냥 뭐가 비난이나 뭐 그런 걸 할 수 없는 게 왜냐면 그 사람들도 저 똑같은 고민을 이미 지나쳐 온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이제 회의감도 느끼고 많이 이제 일단은 저보다는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동일하게 저희 고민들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혹시나 저도 뭐 나중에 제가 이렇게 막 발끈했다가 나중에 더 이거보다 한 차원의 뭔가를 더 느끼고 나서 그때 발언을 후회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모두를 존중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제 의견은 제 의견이지만 지금 깨달은 건 지금 깨달은 거고 그분들이 또 그 시기에 깨달은 것들은 또 저의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재밌게 듣고 그게 저는 그 자체가 재밌어요. 네. 근데 책에는 이제 예술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그렇죠.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네. 일단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게 세션들하고 합주하다가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노래만 잘해도 가수는 될 수 있어. 하지만 무언가를 표현하는 사람을 우리는 예술가라고 해. 이런 대사도 나오고 또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면 예술가는 노래로 표현하는 사람이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면 예술가는 그림으로 시위를 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문장도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찬혁 작가님도 이렇게 같이 연주하는 동료들하고 이런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세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술이 안 들어가면은 이런 대화가 오가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술을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이랑 또 일을 하는 게 아니어서 네. 이제 맨정신으로 이런 얘기들을 나누진 못하고 사실은 저도 이제 그냥 저와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이 책 속에서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하는 상황들인 건데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당당하게 어떤 사람한테 야 노래만 잘해도 가수는 될 수 있어. 하지만 무언가를 표현하는 사람을 우리는 예술가라고 해 라고 당당히 말하진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제 이 선의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되게 얘는 지금 막 이걸 깨달았고 되게 흥분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뭔가 야 잠깐만 이게 예술인 것 같은데 와씨 좀 대단한데 하고 이제 막 사람들한테 막 이제 하는 거죠. 야 나 예술 깨달았는데 너네 이거 알았냐? 야, 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막 흥분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막 깨달은 것들을 막 나열해 놓는 씬인데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면 예술가는 그림으로 시위를 하는 사람이었다. 예술가라는 게 어떤 종목이 예술일 수는 있지만 그거를 되게 일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 네. 아니면은 어떤 그런 행위 자체를 하고 있지만 생각은 그렇지 않은 그렇죠. 사람들도 많이 봤고 네. 하지만 예술을 하지만 그게 되게 제 눈에는 이제 좀 잘못된 방향인 것 같은 느낌도 드는 사람도 있었고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여기 좀 녹여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고민을 그 음악 작업을 하시면서 네. 꾸준히 하세요. 그리고 그죠, 많이 했죠. 네. 어떤 테크니션 이상의 뭔가 뭐 이런 거를 막 고민을 하시나요? 예전에는 음악적인 거는 그냥 뭐 들으면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네. 메시지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근데 음악을 거듭할수록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사운드적으로 또 세션 이제 테크닉적으로 네. 그리고 더 좋은 연주가 또 많이 찾게 되고 저와 잘 맞는 분도 이제 더 몰아찾게 되고 이렇게 욕심이 생기면서 단순히 어떤 도구였다면 이제는 저도 음악을 많이 사랑하고 네,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이상의 어떤 네. 뭐 사운드가 되게 이제 좋은 사운드다. 뭐 어떤 제가 이제 음악 잘 모르지만 뭐 어떤 완성도를 갖춘 거 이상의 뭔가를 표현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되게 그냥 음악이기 위해 음악인 것들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게 더 많다고. 네. 그냥 음악을 하기 위해 혹은 이제 가수가 되고 싶지만 결국에 꿈은 사실 그 직업이 아니라 본질적이라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꿈은 대부분은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유명해지는 게 꿈이더라고요. 네. 가수로 시작을 해서 내가 가수가 하고 싶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가수로서 잘 안 됐을 때 연기를 했는데 연기가 잘 됐다. 그럼 이 사람은 가수의 꿈보다 연기자의 꿈이 더 커지는데 네. 그거는 사실 어떤 유명세가 꿈인 거라고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저는 그 직업이 꿈이 아니라 계속 바뀌니까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꿈이 어디에 있냐 직업 말고.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너무 내가 생각할 때는 뭐 나의 어떤 예술적 방향이라는 걸 알겠고 이게 내가 표현하려는 바다 하는데 뭐 지금 이제 현대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다 밥벌이 수단이기도 하니까 이거를 발표를 하면 굉장히 이거는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을 것이다. 네. 또는 이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거를 한 다음에 별로 팔리진 않을 작업이고 주변에서 다 말린다라고 할 때 그런 때 막 갈등 같은 게 좀 그런 2집까지는 되게 많이 했어요. 아. 2집까지 되게 많이 했고 3집을 했을 때 저는 네. 이번 그 3집 항해 앨범이 너무 그냥 이 책도 그렇지만 앨범 자체도 그냥 저 자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때 같으면 타이틀곡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1집은 이제 트리플 타이틀로 내고 2집은 이렇게 2개로 이렇게 해서 냈는데 네. 그것도 막 타이틀 후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가 더 잘 될까 이런 고민들도 실제로 많이 했고 네. 근데 이번 앨범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처음부터 어떻게 이별까지 그 타이틀곡이 주인공이었고 네. 주인공 배역을 딱 정한 상태였고 물 만난 물고기라는 이번 트랙이 감독 역할을 딱 하는 상태였고 그렇게 되게 저는 이 자체를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어서 어떤 대중적인 고민 하나 없이 냈는데 이게 지금 저희 앨범 중에 제일 성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야. 이게 되게 상당한 쾌감을 주더라고요. 정말 물 만났네요. 네. 그러게요. 네. 이게 참 그렇게 어떤 대중적인 어떤 성공에 의지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정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에만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 생각이 되게 중요한데 정말 그게 대중적인 어떤 주목을 받지 못했을 때에 솔직히 되게 사람을 예술가를 초라하고 연약하게 만드는 일이고 그래서 어떤 자연스럽게 그 다음 행보를 이어감에 있어서 더 좀 그 대중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 얘긴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고집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런 생각도 요즘 드는 거예요. 내 고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중을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라는. 왜냐하면 너무 눈치를 보지 않으니까 점점 내가 허약해지는 기분이 드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건강하게 계속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대중의 니즈나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귀를 열고 있어야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요즘에는 또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뭐 그 요조님이 말씀하신 대중도 아마 뭐 그냥 막 이렇게 뭐 그래서 뭐 이게 음원에서 몇 위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자기가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이 되게 그건 절실한데 그거 없이 이제 그 작업을 하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저도 비슷한 고민 많이 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저도 좀 작품을 쓰는데 이게 좀 길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세계 고전문학 전집 같은 거 가끔 이제 순서를 쭉 보거든요. 근데 보면은 세계 고전문학 전집에 세계 문학 전집에 있는 작품의 한 반 정도가 나온 다음에 작가가 죽을 위기에 빠지든지 욕 먹든지 금서가 되든지 태반이 그래요. 막 뭐 이렇게 그래서 야 진짜 뭐 하나 이렇게 좀 길게 남으려면 그 위기를 겪어야 되나. 뭐 나왔는데 나온 즉시 되게 환영받았는데 그게 오랫동안 환영받는 그런 해피엔딩이 되게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는 그렇기도 하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보코프가 롤리타를 쓸 때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했을 테고 분명히 이렇게 마무리하면은 욕먹고 소아성애자라는 비난 듣고 금서 될 거 알았을 텐데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뭐 아니면 진짜 모르고 썼나? 뭐 모르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뭐 플로베르나 뭐 등등등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떤 그런 때 뭐 이제 예술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거기서 이게 좀 뭐 팔려야 되니까 결말을 이렇게 좀 바꿔야지 뭐 네. 갑자기 험버트가 개과천선에 하는 걸로 바꿔야지 뭐 보바리 부인이 다시 착하게 정숙해져가지고 남편한테 돌아가는 걸로 바꿔야지 이러는 게 뭔가 예술가의 태도가 아닌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은 좀 해요. 듣고 보니까 그런 경계도 되게 그러네요. 어떤 뭔가 반인륜적인 그 약간 그런 약간 그 경계 무조건 표현이라고 해서 다 그게 예술인가 그것도 되게 다시 생각해봐야 될 만한 문제긴 하네요. 네. 뭐 또 반대쪽으로 예술은 무조건 사회 윤리에 따라야 되는 그것도 건가? 아니죠. 네. 그것도 아니지만 어디까지가 허용이 가능할까? 그것도 되게 사실 뭐 이슈된 것들은 되게 많잖아요. 뭔가 보통의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떤 컨텐츠들도 되게 많이 뭐 몇천 년 동안 나왔으니까 그거는 이제 되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가치들이라 제가 요즘 생각하고 최근 2년 동안 고민했던 거는 그럼 변하지 않는 건 뭘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2000년 전과 2000년 후 변하지 않는 게 뭘까? 지금으로부터 변하지 않는 가치 그런 것들이 되게 저는 그게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우주에서 봤을 때 다 그냥 먼지 한 털이고 그냥 다 이제 뭐 빨간 머리를 하든 검은 머리를 하든 다 그냥 진짜 점인데 그게 과연 중요한가?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사소한 고민들이 중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가치가 뭐 어떤 것들이 후보로 떠오르나요? 일단은 뭐 사랑이고 사랑. 네. 그리고 나는 귀여움. 귀여움. 변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뭐 저는 되게 요즘에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요. 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그 동네의 사람들의 표정을 자주 보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진짜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예컨대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내가 타고 가다가 너무너무 귀여운 강아지를 봤어. 네. 그러면 강아지를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제가 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곧 강아지를 볼 사람들이에요. 네. 그죠? 근데 그 표정을 나는 보고 가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웃겨요. 그 정말 이렇게 완전히 무방비로 네. 네. 딱딱하게 굳어있던 굳은 얼굴로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뭔가를 보면서 완전히 뭐가 물에 녹는 아. 것처럼 이렇게 펴져요. 근데 그건 강아지라는 걸 저는 알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뭐 귀여움. 네. 그리고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다가 누가 이제 유모차에 아이 이렇게 네. 두면서 그죠. 가요. 그러면은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같은 방향으로 돌리면서 다 같은 표정을 짓는데 그것도 너무 웃겨요. 맞아요. 아, 인간들은 네. 왜 귀여움의 무장이 어, 다 해제될까? 왜 저러지? 왜 인간들은 다 저런 귀여운 것에 왜 다 저런 반응을 보이지? 약간 이런 느낌을 요즘 진짜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사랑 나오고 귀여움 나오고 또 뭐 있을까요? 재밌네요. 제 귀여움이라는 것도 되게 재밌고 그 프리덤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번 노래 네, 이번 앨범에 이번에도 있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되게 가사 자체로만 받아들이면 이것도 약간 어떤 현대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옷 없이 걷고 싶어. 네. 돈 없이 살고 싶어. 네. 근데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되게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세상과 제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가치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너는 이제 다 가져봤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또 제가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니면 또 누가 이런 말들을 또 해주냐. 끊임없이 이런 말들은 던져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준비된 사람들을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해줘야 되는 거고 준비 안 된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고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뭔가 1%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거를 먹이를 이제 던져주는 거죠. 저는 그냥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뭐 내가 뭘 잃었건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제가 할 말을 좀 조심하고 싶진 않고 그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랑, 귀여움, 프리덤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싶네요. 저는 2000년 전이랑 지금이랑 이렇게 바뀌지 않는 가치라고 했을 때 되게 처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되게 성격 나오는 것 같아요. 고통 뭐 이런 거. 네. 요즘 조던 피터슨 책 읽고 있는데 앞을 막 읽었는데 그 앞에 나오는 건 뭐 인류를 떠나서 모든 생물의 그 공통된 특성, 가치 한데 서열 뭐 이러고 나오고 이런 소설가도 있다는 거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전 그 예술에 대한 어떤 첨예한 고민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약간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혜야하고 선이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제 장식하면서 이제 혜야한테 선이가 그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만났던 사람 중에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약간 대척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대척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좀 다른 영역에 있는 한쪽은 공원에서 이제 행위 예술을 하면서 굉장히 한 푼 두 푼에 연연하면서 예술이고 뭐고 예술이 뭔가 이런 고민 전혀 할 여유도 없는 그냥 오늘 한 끼가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연연하는 어떤 그런 예술가가 등장하고 또 한편에는 보통 우리가 예술가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냥 청소부 쓰레기 버리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어떤 안 좋은 감정들 쓰레기로 이렇게 은유화되는 어떤 그런 감정들까지 이렇게 주워서 버리는
약간 성자처럼 보이기도 하는 어떤 그런 청소부의 이야기가 이렇게 같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예술과 돈 음. 그리고 어떤 예술의 뭐 대의라고 할 수 있을까? 아무튼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네. 그런 파트였어요. 그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쓰게 되셨어요? 일단은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두 가지의 케이스를 하면서 행위예술을 하고 있지만 예술가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과 네. 우리가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예술가적인 생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글쎄요. 첫 번째는 되게 현실적이고 뭔가 되게 그냥 뭐 일반적인 이야기인 거죠. 흔히 그냥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뭐 이렇게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도 있었고 하지만 그냥 이렇게 보인다면 어떤 이 소설 안에서는 되게 좀 안 좋은 케이스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커튼 이야기 나오면서 네. 아 이게 현실이구나라는 걸 이제 좀 깨닫게 해주는 그 대사가 이제 나오는데 자, 여기 읽어주세요. 있나요? 네. 꿈이라는 건 서커스에서 쓰는 붉은색 커튼과 같다. 현실이라는 창문을 가리고 있어서 그걸 걷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뭐 밤이 되면 그 커튼을 치고 네. 울든 뭐 지쳐서 뭐 잠들든 맘대로 해도 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그것을 걷어내고 현실이라는 창밖을 보면서 다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네. 되게 이 대사가 해아와 선이는 거기서 조금 이게 뭐야 라고 하지만 네. 그냥 되게 보통의 삶이잖아요. 네. 되게 오히려 전 여기서 조금 더 울컥하는 그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서커스 단원, 전 서커스 단원 이 캐릭터에도 되게 애정이 있는 편이고 그 뒤에 나오는 청소부 얘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챕터예요. 네. 되게 판타지적인 부분도 있고 흔히 저는 근데 그 이제 청소부라는 직업에 대해서 대단한 이제 동경을 가지고 있는데 되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근데 그분을 통해 그 직업을 통해서 이제 조금 비현실적인 것들을 현실화시키기도 했어요. 죽어 있는 감정을 치우기도 하고 네. 너가 만약에 집을 나오면서 뭐 아버지를 향한 그 미움을 집 밖에 이제 던져놓고 학교로 갔지만 내가 그것을 치웠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까먹고 다시 이전처럼 집에 돌아와 이제 아버지를 사랑해줄 수 있는 거야. 이런 이제 좀 대상은 다르지만 이런 식의 이제 문장이 나오는데 그게 좀 어떤 좀 예술적인 관점의 청소부 그 직업뿐만 아니라 어떤 삶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설명이 좀 어려운데 그런 내용이에요. 네. 네.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점이었지만 네. 찬혁 작가님이 이렇게 써주신 이야기들 보면서 약간 그런 예술이 어떤 노동과 별개가 아니라 예술이 노동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예술도 하나의 노동이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 노동이 예술과 별반 다를 거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어떤 이렇게 아무도 예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을 스스로 예술화시키는 사람들이 맞아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네.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깊은 감명을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예술가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가 비단 노래를 부르고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자가 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일상 속에서 자기 일을 예술적으로 만드는 일은 본인의 의지와
에너지가 있다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좀 조금 하게 되는. 네. 뭔가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노동하는 존재도 아니고 뭔가 우리가 일을 하고 일을 자기한테 이렇게 수입을 주는 일을 그냥 되게 매끄럽게 잘하는 거 이상의 네. 뭔가 좀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싶고 그 가치가 모르겠습니다. 뭐 막 공동체에 도움이 되거나 무슨 뭐 종교적으로 뭐가 되는 뭐 영적인 가치 외에도 어딘가 그거 말고도 또 약간 또 네. 그리고 이제 돈으로 보답받는 거 말고도 좀 어떤 그때 분위기라든지 어떤 뭐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예술가가 되어야 된다, 아티스트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이런 것도 다른 데서 부끄러워서 말 잘 못하는데 저는 되게 동의하는 편이고 근데 그게 단어 네.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예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무게감이 있고 그 사람 개인마다 저희도 이제 대화를 하면서 계속 예술 하니까 보시는 분들이 뭐 쟤는 왜 이렇게 예술가인 척하지? 이런 시선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예술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런 거죠. 이제 청소부의 시선으로만 바라봐도 이게 그런 행위를 벗어나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뜻, 자신의 뜻 그거 자체가 어떤 그 예술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네. 확고한 가치, 자기가 오랫동안 고민해서 이제 다다른 그 어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 희생할 수 있고 뭐든 그것으로 도달할 수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거 자체가 좀 예술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네. 뭐 예술의 정의나 뭐 그런 거랑은 별개로 그냥 선희가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어떤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좀 부럽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 되게 해보고 싶은 경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찬혁 작가님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여기저기 여행하면서 사람들 만나는 경험. 그게 이제 목표기도 한데 네. 언젠가는 할 생각이 있어요. 일단은 저 혼자 여행은 뭐 짧게 갔다 온 적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버지랑 영국을 둘이서 갔다 와서 네 거기서도 되게 좋았고 많은 이제 좋은 음악적인 영감도 많이 받았고 여행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뭘 어떤 이제 그 자꾸 예술가에서 조금 그런데 이제 예술가라면 여행 그리고 다양한 경험, 신선한 공기 그것들이 주는 어떤 채워짐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방구석에서만 한다면 그거는 이제 뭐 써낼 수는 있겠지만 다 이제 똑같은 노래들일 것 같고 저는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과 재능 이야기도 해볼까요? 여기 이제 레코드점 사장 현호가 나오잖아요. 저는 너무 네. 감정이입이 많이 됐던 저도요. 인물이었어요. 진짜요. 원래 이분의 파트가 더 있었어요. 더 많아. 이분의 얘기가 이제 단독적으로 있었는데.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많이 잘라냈었고. 그래요? 전 네네. 되게 울컥. 네. 유주님도 여기서 좀 여기가 되게 이분 네. 얘기 길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래요. 근데 일단 혜아라는 친구한테 훨씬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에피소드를 많이 줄였는데 원래 네. 양희의 이제 에피소드도 있었고 현호 씨의 이제 에피소드도 많이 있었는데 네. 글쎄요. 이제 둘 다 되게 현실적인 캐릭터여서 양희도 그렇고 현호도 그렇고 이제 이 책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와는 조금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좀 달라서 조금 덜어냈고 글쎄요. 이거를 나중에 보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네. 여기서 얘기하세요. 여기서요? 네. 네. 자,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네. 그리고 뭐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네, 그렇죠. 네, 재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은근 건데. 많을걸요. 네. 음악을 만드는 재능은 없지만 음악을 듣는 재주가 있어서 재능은. 이제 그 음악을 판매하는 일을 했다는 네. 스토리. 네. 어떤가요? 이 얘기는 슬픈 얘기인가요? 그런 글쎄요. 듣는 재주는 있는데 재능은 없는데.
이거는 슬픈 얘기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냥 근데 이런 그냥 다행인 얘기. 다행인 그렇습니까? 근데 진짜 제 주변에도 음악에 재능이 없어서 그냥 음반 회사에 취직해서 제작을 예, 하고. 음악 관련한 일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걸 하지 못해서 그 곁에서라도 머물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왕왕 보여지는 것 같고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좀 안타깝다 슬프다라고 하는 건 너무 그 사람들에게 미안한 그렇죠. 얘기인 것 같고 다행인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든 좋아하는 곁에서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근데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뛰는 건 싫고 축구 경기 보는 것만 좋다.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좀 다르죠. 것 같아서 다르죠. 네. 뭔가 좌절감이 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상적인 책이지만 그 안에서 뭐 서커스 단원도 그렇고 현호 씨의 이야기도 그렇고 굉장히 그 현실적인 이 혜야와 선희의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되게 판타지스럽지만 일상적이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이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혜야라는 캐릭터가 혼자만 막 튀다 보니까 그래서 혜야는 사람이야? 라는 질문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혜야는 뭔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싶기도 하니까 네. 오히려 이게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뭐 제가 여기서 저는 이제 생각한 방향이 있지만 네. 결론을 내리진 않을 거고 네. 네. 뭐 그 정도의 이제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등장인물들과 혜야라는 캐릭터에. 유주님이랑 저는 읽으면서 어린 왕자 이야기 많이 했고 어린 왕자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그 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린 왕자는 없지만 거기 나오는 고민은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네. 거기 저는 그 술꾼의 고민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부끄러워서 술을 마시는데 뭐가 부끄럽냐면 술 마시는 게 부끄러운 거. 가끔 2, 3회 연장 마실 때 그런 느낌. 네, 맞아. 여기서도 이제 어떤 예술을 둘러싼 우리가 이제 시간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앞에 넘어간 키보디스트의 얘기나 뭐 방울토마토 먹으면서 하는 얘기나 서커스단 뭐 현호 씨 이야기 같은 것들 뭐 설정이 현실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고민이 되게 현실적인 고민들인데 뭐 그리고 솔직히 뭐 답도 잘 모르겠어요. 뭐 답이요? 그러니까 답 이렇게 재능과 어떤 나의 꿈이 충돌할 때 또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나의 경제적 현실과 뭐 이상이 충돌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답이 있으면 그거는 어떤 그 교과서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근데 네. 그렇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예술이란 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책들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술의 역사는 되게 오래됐지만 그거를 아직도 정의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예술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 네. 책 내고 나셔서 네. 사람들이 쓴 리뷰 같은 거 좀 부지런히 찾아보세요. 네. 음악보다 책을 더 많이 찾아봤죠. 아 그래요? 왜냐면 음악은 이제 제가 확고하니까 뭔가 제가 뭘 잘하는지도 알고 뭔가 어떤 방향성으로 해야겠다라는 것도 이제 자리가 잡혔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이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걸을 건 걸을 수 있는 귀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근데 책은 아무래도 처음 써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분명해도 어떤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조언들 혹은 뭐 비판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다음 책에는 조금 더 발전된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럼 다음에 또 책을 또 저는 이게 좀 굿즈 형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의 어떤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수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럼 앨범이랑 상관없는 그냥 네네. 완전히 이제 별도의 그렇죠. 또 이제 소설일 수도 있고 에세이일 수도 있고 네네. 계속 이제 꾸준히 네, 어떤 저자로서 작가로서 활동을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태까지 읽어오셨던 어떤 리뷰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리뷰가 있었을까요? 인상적인 리뷰. 오히려 뭔가 와, 이 책 진짜 좋다, 뭐 대단하다, 뭐 이런 말보다 그냥 동일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리뷰. 이런 것들을 까먹고 있어. 이미 이 고민을 끝낸 사람들도 사실은 처음 마음은 또 항상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어떤 뭐 노래를 이제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예술에 대해서 이제 막 고민하고 뭔가 알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닫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 어떤 것들이 좋은 영향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리뷰 읽었을 때 되게 뿌듯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읽으면서 어린 왕자 말고 이거 별로 잘 안 알려진 소설인데 시인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이문열 작가님 소설인데요. 그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그거 생각 많이 했어요. 어떤 내용인데요? 김삿갓 이야기인데 김삿갓의 일대기인데 네. 아니 근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삿갓이 뭐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제 공부해가지고 벼슬 하려고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 문제가 자기 할아버지인가 조상인가 역적 비판하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실화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거를 답을 못 해가지고 벼슬을 접고 이제 시인이 되기로 해요. 그래서 이제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이문열의 시인 얘기는 이제 김삿갓 청년 김삿갓이 이제 나중에 시인이 되어가는 이야기예요. 중간에 뭐 민중시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어디 시 잘 쓰는 고수를 만나가지고 뭐 배우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시가 뭐냐 계속 묻고 이제 자기도 이제 점점 그걸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되게 좋아하고 시가 뭔지 하는데 중간에 이제 김삿갓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되게 유명한 시인이 됐을 때 어떤 고수를 만나러 가요. 네. 근데 그 사람한테 시가 뭐냐고 자꾸 묻는데 그 사람이 대답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약간 그 사람도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되게 서로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주 이제 김삿갓이 얘도 뭐 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화에 지쳐가지고 이 사람이 자꾸 시가 이거냐 하면 이거 아니라고 하고 저것도 아니라고 하고 뭐 시는 뭐 모든 게 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시가 도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상대방도 알아차린 거예요. 아니 시가 도가 아니고 너도 나 의심하고 있구나. 근데 시가 도가 아니라고 이러면서 되게 좌절하면서 이제 대화가 헤어져요. 그리고 이제 맨 끝에 가면은 김삿갓이 이제 시가 뭔지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즈음에는 이제 소설도 그거를 묘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하냐면 나중에 이제 김삿갓이 늙어가지고 이제 되게 방랑신으로 늙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됐는데 김삿갓 아들이 찾아와요. 김삿갓 아들은 또 이제 자기를 버리고 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사람 집으로 데려간다고 또 전국을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김삿갓을 발견을 해가지고 강제로 막 이제 집으로 끌고 가고 김삿갓은 할아버지가 돼서 허허허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아버지가 무슨 풍경을 보면서 시를 지어가지고 읊는데 그 시를 듣고 있을 때 그 아버지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풍경만 보이고. 네, 그래서 아버지 어디 갔지 하고 보니까 거기 있고 막 뭐 이런 거를 하다가 아들이 그냥 시와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는. 네, 약간 거기서 이제 좀 그냥 아들이 됐다 그러고 이제 그냥 혼자 집에 가는. 약간 근데 이제 감동적이네요. 네, 물 만난 물고기도 뒤랑 네, 비슷한 스포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아니 되게 네. 얘기 듣고 보니까 너무 좋은 얘기인데 죄송해요. 처음에 웃어서.
예. 김삿갓 하면 저는 노래밖에 생각이 예, 삿갓. 김삿갓. 김삿갓 하면 다 웃긴. 근데 저한테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김삿갓이 약간 어떤 예술적 탐구의 표상같이 실제 아유. 김삿갓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책 때문에 약간 그런. 자, 우리 시대의 김삿갓 이찬혁 작가님. 아이고야. 네, 열심히 예술적 네. 탐색과 네, 우리 시대의 김삿갓 또 이렇게 이찬혁 작가님 네. 모시고 물 음. 만난 물고기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네. 어쨌든 좀 전에 앞으로도 계속 글을 쓰시겠다는 말씀을 들려주셔서 네. 뭔가 되게 기대되고 맞아요. 되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작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계획 좀 들어볼 수 네, 있을까요? 앞으로요. 저는 끊임없이 자극을 저 스스로한테 줄 계획이고요. 네. 어떤 군대라는 것이 저한테 당연한 의무였지만 국가의 의무였지만 저는 그거를 또 제 스스로한테 되게 자극을 주는 그 계기로도 삼았고 그래서 이런 좋은 앨범과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다음에 제가 무엇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 충분한 스토리를 좀 갖추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행 할 생각입니다. 여행하실 때 김삿갓처럼 험하게 하시면 아이고요. 좋겠어요. 네. 네. 주무실 때도 좀 좋은 숙소에서 주무시고. 네. 네,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쵸, 너무 빨리 내셔가지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마칠 순서입니다. 진짜 예술이란 뭘까 덩달아서 치열하게 고민해봤던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물 만난 물고기의 내용 읽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음악이 없으면 서랍 같은 걸 엄청 많이 사야 할 거야. 원래는 음악 속에 추억을 넣고 다니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추억도 새로 산 서랍 속에 넣고는 겉에 작은 별이라고 쓴 테이프를 붙여 놓아야 할걸? 아마 번거롭겠지. 근데 그럴 필요까진 없어. 우리에겐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는 아주 큰 서랍이야. 우린 먼 훗날 바다 앞 모래사장에 걸터 앉아서 오늘을 떠올릴 수도 있어.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사람, 그건 손이 떨리도록 멋진 말이었다. 나는 그날 합주를 거기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음악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순간에 나는 다짐했다. 수많은 거짓과 모방이 판치는 그곳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사이에서 진짜가 될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예술가로서 음악을 할 거라고. 팟빵 오리지널 콘텐츠 책 이게 뭐라고는 경계를 허무는 콘텐츠 리더 북21 출판사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